안녕하세요. 복스 김재묵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그 장학생 설명회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원하신 분들도 이미 계시고 안 계신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 그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지원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와 좀 팁을 드리고자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이카 장학생 사업에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이번 그 설명회를 계기로 많은 장학생분들의 그 합격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큰 가지로 이제 코이카 WFK 장학제도 및 2023년 지침 개정 사항 안내, 두 번째로 2023년 장학생 선발 안내, 세 번째 지원서 작성 요령, 네 번째 질의응답 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장학생 모집 공고문을 미리 보시고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2023년 그 13기 장학생 모집부터 그 규정이 개정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원서 작성 요령도 조금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 끝까지 잘 들으셔서 네, 그 코이카 WFK 장학금 사업 추진의 목적으로는 글로벌 리더 양성, 활동 경험의 활용도 제고, 국내 국제개발 협력 인식 제고, 뭐 우수한 인재 해외 봉사 참여 촉진 이렇게 사업 추진 이 장학금 사업의 목적이긴 한데요. 이제 그 장학금 사업의 추진 목적으로는 사실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함으로써 국제개발 협력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기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실제 본 장학금 사업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WFK 이제 장학제도 저희 코이카 그 지원 자격 요건으로는 WFK 해외 봉사 단원으로 일단 1년 이상 봉사 활동을 다녀오셔야 합니다. 이제 최초 그 계약 자체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UMV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 플러스 6개월 이렇게 해도 1년 이상은 되지만 최초 계약 자체가 1년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제개발협력 분야, 봉사활동 분야 및 봉사활동 지역 전공의 국내외 소재 대학원 석사, 박사, 재학 또는 입학 예정자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 한국어 교육으로 봉사 단원을 파견을 다녀오셨는데 이제 국어 국문학과로 대학원이 진학이 가능하냐 이런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고 또는 주의 이외의 제재 조치를 받지 아니한 자, 이 부분은 뭐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적이 없는 자, 네, 이제 장학생 그 합격을 하시면 이제 장학생의 품위 유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엄격하게 보기보다는 네, 이제 장학생으로서의 그런 관리를 좀 저희가 보고 있다라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전체 학비의 최대 75%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기준, 그러니까 6개월 기준으로는 500만 원 상한으로 지급이 가능하고 1년 12개월 기준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체 학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지급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 세 가지 한번 예시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등록금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인데 이게 최초 등록금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이제 75%, 즉 375만 원
나오거든요. 375만 원에서 본인이 공부를 잘해서 성적 장학금을 1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475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최초 등록금이 500만 원보다 이하이기 때문에 375만 원을 그대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같은 예시로는 등록금이 똑같이 500만 원이고 코이카 장학금을 75%, 그래서 375만 원을 받으셨는데 이제 성적 장학금이 150만 원을 받으셨다고 가정을 하면 150만 원 플러스 375만 원, 525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 525만 원이 최초 등록금, 즉 500만 원보다 25만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이거를 초과로 더 드리면 좋겠지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만 원을 제외한 3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제 등록금 자체가 좀 해외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겠지만 등록금이 비싼 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 대학이 있는데 코이카 WFK 장학금 75%가 750만 원으로 이제 계산이 되면 500만 원이 한 학기에 지급 가능한 500만 원 기준이 초과되기 때문에 이 상한액엔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점 나중에 장학금 지급 받으실 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성적 장학금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근로 장학금이라고 이제 뭐 조교 장학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해서 받으시는 것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거는 초과돼도 그냥 본인이 다 가져가시면 되고요. 네. 이것도 같이 함께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학금 지원 기간으로는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이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꼭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해외 봉사 활동 기간 합산 가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최초 계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그 12개월, 24개월 미만, 그러니까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최대 지원 기간이 2학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12개월 1년 하시고 또 1년 또 하셨는데 24개월 이상이 되셨어요. 그리고 뭐 36개월 이런 건 상관없이 최대 4학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2학기 또는 이제 4학기로 지급이 가능한 거고요. 1학기 또는 뭐 3학기 이렇게 지원은 안 되니까 이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장학금 계속 지원 기준으로는 이게 올해부터 그 지침 개정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매 학기별 이제 학업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이제 80점 이상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았는데요. 이제 이게 좀 세부적인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점수 체계가 아예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외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내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A 플러스, A 제로,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점수 등급 체계가 이제 명확하게 좀 돼 있는데 해외대 같은 경우에는 뭐 A1, A2, A3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B, C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외 공통으로 뭐 이전에는 B학점 이상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100점 만점 100점 환산 기준으로 80점 이상 국내외 이제 상관없이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해외 대학원에 이제 다니시게 될 분들은 이날 합격하시게 되면 이제 점수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해외 대학용 그 성적 확인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적어 주셔야지 나중에 불이익이 없으니까 이 점도 같이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학업 성적이 뭐 80점 미만 시에는 장학금 지급이 1회 중단이 되고요. 그리고 누적 2회 미달 시에는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장학금 지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요. 네, 이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학금 이제 지급 시기인데요. 그 봄 학기 기준으로 이제 저희 국내 기준입니다.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평균 3, 4월 중 그리고 가을 학기 2학기에는 평균 9월, 10월 중에 이제 장학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해외대 같은 경우에는 학사 일정에 따라서 그 상이하게 이제 지급이 되니까 이것도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장학금 지급 시기에 맞춰서 그 이전에 장학금 관련된 그런 제출 서류들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해드릴 때 제출 서류들을 빨리빨리 저희한테 보내주셔야지 다른 분들도 같이 그 장학금을 지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분이라도 늦어지면은 다 늦어지니까 최대한 빨리 안내를 드렸을 때 그 기한에 맞춰서 네, 그 서류들을 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학금 지급 절차로는 방금 말씀드린 뭐 그런 장학금 신청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류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보험에다가 가입 요청을 합니다. 그럼 그 가입 보증보험 가입을 해 주시면 이후에 이제 통장으로 장학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네, 장학금 그리고 이제 수혜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서류들을 또 제출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학금 네, 수료가 됐을 때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서류가 이제 종료 보고서 그리고 전체 학기 학업 성적표, 그 학위 증명서 또는 수료 증명서, 그 수혜 사실 사사표기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따로 나중에 문구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논문을 쓰실 때 이제 그 부분을 좀 사사 표기를 좀 가끔 안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논문 또는 연구 성과물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연구 성과물이라고 이제 질문이 좀 가끔 들어오긴 하는데요. 그 연구 성과물 같은 경우에는 그 어, SCI 뭐 그런 논문, 소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KCI 뭐 이런 논문, 소논문들을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어, 네, 그런 뭐 발표 자료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논문보다는 좀 아니지만 네, 그런 연구 성과물들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논문이 필수인 그 학교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논문을 꼭 저희한테 나중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를 수혜 종료 이후에 3개월 이내에 꼭 보내주셔야 되니까요. 이것도 같이 꼭 잊지 않고 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규 학위 과정이 이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학 중이시니까 이제 재학 증명서 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수혜가 이제 끝났으니까 종료 보고서도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전체 학기 학업 성적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장학생 이제 추가 사항으로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 장학생 휴학을 하게 되실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학업 계획 변경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승인이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질병 치료 어디가 뭐 아프시다든지 아니면 뭐 출산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 이제 승인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사유가 아닌 휴학의 경우에는 이제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기에는 이제 장학금 지원 기간에 그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재상으로는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뭐 허위로 판명난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이 박탈이 되고 그리고 기지급한 장학금이 환수가 됩니다. 그리고 자퇴 재적 및 연속적으로 2학기를 초과 휴학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마지막으로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장학금 지원에 관한 지침 주요 개정 사항으로
이번 4월 24일 날짜로 이렇게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일단은 그 지난 12기, 그러니까 2022년 12기까지는 그 추천서 두 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추천서 두 부를 올해부터는 이제 받지 않기로, 그렇게 아예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 칸을 아예 삭제를 했고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천서를 절대 보내주시면 안 되고, 네. 그리고 그 지원 방법에서 재학 증명서 등 이제 원본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해주셨는데, 올해부터는 사본으로 전부 다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본을 제출해 주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리고 장학금 지원 기간으로는 이게 좀 약간 애매하게 이제 써 있어서 뭐 활동 기간 N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WFK 해외 봉사단 활동 경력을 총 합산한 활동 기간이 N개월 이상.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계약이 이제 12개월, 그러니까 1년 이상 계약하신 분들에 한해서 플러스 뭐 몇 개월, N개월 이상, 그거에 대한 이제 합산한 금액이라고, 그 기간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고요. 네, 헷갈리시지 않게 저희가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신설된 그 조항인데요. 그 석사 과정 종료 후 동일 학교, 동일 전공에 한해서 학업 기간에 공백 없이 연이어 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자녀 기간만큼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 조항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국어 교육과를 졸업을 했는데, 석사 과정을 졸업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박사 과정에 동일한 전공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하셨으면 그 기간만큼 또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는 석사 과정이 종료가 됐으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자녀 기간만큼 장학금을 그 지급을 해드리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평점 비학점 이상 개정 전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80점 이상으로 이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기준표를 나중에 또 그 게시를 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국내 해외 대학의 그런 어,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적용한 거니까요. 네, 이 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2023년 코이카 WFK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올해 2023년 그 장학생 선발, 그러니까 모집 선발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 주요 이제 일정인데, 여기서 사실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목요일까지 지금 지원서 접수 기간이거든요. 근데 7월 20일 23시 59분 59초까지입니다. 그래서 꼭 미리 임시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그 전에 미리 임시 저장을 해 놓으시고, 이 시간 전까지 꼭 최종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제출 버튼을 안 눌러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이후에 그 문의 전화가 가끔이 아니라 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면 저희가 불합격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꼭, 네, 이 시간 기한에 맞춰서 최종 제출 버튼을 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서류 전형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고, 그리고 8월 1일 날 면접 대상자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8월 11일 금요일에는 면접 전형이 실시가 되는데, 뭐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 아니면 뭐 해외에 계셔서, 네, 뭐 그
온라인으로 참석하셔야 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면접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다 대면 면접이니까 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월 18일 금요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23년 9월부터 이제 장학금 지급이 네,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장학생 그 제출 서류인데요. 그 접수 시에는 장학생 지원서,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까지 그 이미 하신 분들은 이미 체크를 여기까지는 하셨고요. 네, 그 밑에 이제 재학 또는 입학 증명서, 졸업 증명서, 그런 관련된 경력 관련된 증빙 서류, 그리고 우대사항 뭐 관련 서류 이런 것들은 이제 첨부 파일에다가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해외 거주자에 한해서 그 출입국 사실 증명서, 뭐 거주 비자, 영사 확인이 찍혀 있는 거를 이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 추천서 제출은 네, 추천서 필요가 없다. 이것도 같이 좀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출 방법은 이제 그 지원 접수 시에는 해외 봉사단 홈페이지 작성 그리고 제출 서류 사본 파일 업로드 네, 여기 홈페이지에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그 장학금 지급 신청서랑 중복수혜 확인서, 학비 납입 증명서가 네,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저희가 좀 방법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이메일 제출을 기존에는 받았었는데 지금 이게 전자서명으로 저희가 이제 이걸 또 받을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좀 테스트 중이긴 한데 봉사단 그 장학생 지원 홈페이지에서 그 서류들을 받을지 이거를 지금 좀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나중에 따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좀 이 점 참고해 주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네, 이게 꼭 이 서류들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 전형 평가 기준 및 배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면접 전형 이 평가 기준표를 한번 좀 보시고 물론 이제 면접은 다 이제 뭐 잘 보셔야겠지만 어느 부분에 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지 네,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면접위원이 아니라서 뭐 어떻게 평가는 못하겠지만 이런 연구 결과 활용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잘 그 연구 계획서에다가 네, 잘 써주시면은 이제 면접위원분들에게 잘 어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학생 지원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코이카 이제 봉사단 홈페이지인데요. 이제 먼저 일단 회원 가입을 먼저 여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국 단원 지원 그리고 그 밑에 장학금 신청서 작성을 눌러주시면요.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화면에서 장학금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이런 서약서 이런 거 다 동의해 주시고 개인정보 동의서 네, 다 동의해 주신 다음에 그럼 이제 기본 사항으로 화면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성명 뭐 이런 별 표시되어 있는 부분 꼭 필수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꼭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청 내역, 뭐 학력 이런欄에 이거 관련해서도 조금 문의가 좀 있었어요. 네. 이 전공이 검색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그 파견됐던 그 기관 검색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문의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유사학과를 일단은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럼 오른쪽 이 끝에 이 비고란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다가 어, 그 본인의 그 정확한 학과명을 기재를 해 주시면 주신 다음에
그 파일 첨부, 그 학과가 나온 뭐 그런 증명서, 뭐 그런 성적 증명서 같은데 위에 보시면 뭐 학과가 정확한 학과명이 나올 거예요. 뭐 입학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미 재학 중이시면 재학 증명서 같은데 그런 데다가 이제 그런 파일 그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나중에 향후 시스템에 그 학과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비고란에다가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검색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다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몽골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몽골 월드 프렌즈 코리아 사무소에서 뭐 근무하셨다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몽골 해외 사무소로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경력이 뭐 이렇게 다수이면은 자유롭게 여기서 이제 줄을 추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관, 네. 여기서도 이제 기관 검색을 하셔서 네. 본인이 활동하셨던 그 기관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우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뭐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장애인 뭐 이런 게만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혹시 그 이외에 뭐 다른 우대 받으실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은 여기 기타에다가 네,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은 됩니다. 네, 그리고 관련 이런 파일 그 서류들은 여기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네,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구 계획서 여기서는 이제 뭐 아무래도 본인의 그 내용들을 향후 대학원에 가서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뭐 개도국 간에 뭐 어떠한 그런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나라와의 뭐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어떠한 연구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본인들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네, 그 부분들을 잘 작성하셔서 면접위원분들께 네, 어, 어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또 따로 떠나는데요. 이 임시 저장 버튼 이거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거 눌러 주신 다음에 그럼 그 다음 화면으로는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 끝난 줄 알고 그냥 창을 닫아 버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신청 상태, 그리고 신청서 확인, 그리고 최종 제출, 이 최종 제출 버튼을 이걸 꼭 눌러 주셔야지 저희의 그 로그 기록도 다 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누르셨는데 제출을 했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무조건 뭐 봐드리는 거 없이 그냥 불합격 처리입니다. 네, 이거 꼭 최종 제출 버튼, 네, 이거를 꼭 네,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아니면 꼭 제출 안 되니까요. 네,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 참석하신 분들 모두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관련 서류 잘 제출하셔서 면접장에서 그 웃는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